아버지가 쓰러진 지 일주일, 하루 간병비만 15만 원. 네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을 누가 감당하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막내딸의 한마디에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칠순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매달 수백만 원의 간병비 앞에서 네 남매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의 다툼을 들으며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칠순이 넘은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일주일째,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실 한켠에서 58세 장남 성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간병비가 15만 원이래. 한 달이면 450만 원이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곁에 있던 둘째 딸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 오빠. 그 순간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이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순간적으로 기이한 환영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허공에서 무엇인가와 씨름하고 있는 듯한,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성우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값까지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우리끼리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병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긴 갈등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남 성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 당연히 책임지겠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못 버틴다. 우리 넷이서 나눠야 돼. 셋째 아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형, 나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까지 남아있는데 매달 100만 원씩은 너무 버거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여유가 없어요. 막내딸 미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희가 눈을 부릅뜨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집에서 편히 계시길 그렇게 바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성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제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철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나가 다 책임질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미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나도 마음은 같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우리 모두 살아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침대에서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네 남매는 모두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자식들의 다툼을 듣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에서 꾸벅꾸벅 졸던 영희는 기묘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병실을 비추는 가운데 아버지 침대 곁에 어렴풋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영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깨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영희는 귀를 가까이 대보았지만 분명한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니야. 싸우면 안 돼. 라는 중얼거림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자식들의 갈등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탄식하는 듯 들렸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해결할게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영희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고 영희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각종 치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허리가 휘어져. 정말 감당이 안 돼. 철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형. 영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버리자는 거야? 그게 자식된 도리야? 막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마음은 정말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요.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질 수는 없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내 남매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날카로워졌습니다. 각자의 처지와 생각이 달랐고 누구의 말도 틀리지 않았기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또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네 사람은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자식들의 갈등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감쌌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철수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피로에 지친 철수는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내 자식들아, 왜 서로 싸우느냐? 싸우지 마라. 철수는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술이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철수가 다급히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꺼풀이 살짝 떨릴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미쳤나? 환청을 듣다니. 철수는 혼잣말하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철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 깊은 곳에서 자식들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밤 철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성우는 집에서 아내와 늦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대출이 아직도 2천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매달 150만 원씩 부담하면 우리 가게는 어떻게 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장남이잖아요. 남들 눈도 있고 도리상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성우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눌려왔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성우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에 지친 눈 밑 깊어진 주름 사이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성우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던 아버지.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없이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밤 성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끝없는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병문안을 온 이웃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나도 시어머니 간병하다가 집안이 거의 다 무너질 뻔했거든. 제일 중요한 건 형제끼리 갈라지지 않는 거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형제들 사이에는 깊은 금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간병은 길게 보면 몇 개월, 몇 년이지만 형제 간의 정은 평생인데. 그날 저녁 네 남매가 다시 모였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려 했습니다. 병실 복도 창문에 비친 가족들의 그림자를 본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자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현실보다 더 적나라하게 가족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이 현실보다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가족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영희는 마음속으로 자문했지만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 남매가 마지막 결정을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철수가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무너져요. 현실적으로 요양원밖에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요. 영희는 눈물을 쏟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집을 지키셨어요. 낯선 곳에서 외롭게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막내 미정은 양손을 떨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현실을 봐요. 성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다들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방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형제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형은 장남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자식인데. 영희도 맞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버리자는 거야? 양심이 있어, 없어? 그 순간 아버지가 침대에서 약하게 신음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갈등으로 지친 미정은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귓가에 또렷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아, 내 자식들아, 모두 내 탓이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런 짐을 지워서. 미정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그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들으세요? 미정이 다급히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의 입술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식들아, 서로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미정은 오열하며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미정의 울음소리가 깊은 밤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들어와 미정을 위로했지만 미정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은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실지를. 미정은 아버지께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싸우지 않을게요. 약속드릴게요. 다음 날 성우와 철수는 복도에서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냐?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키우셨는데?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철수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형은 왜 맨날 남 탓만 해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장남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복도의 다른 환자 가족들이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영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요. 아버지 들으실까봐. 제발 그만 싸워요. 하지만 성우와 철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서로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형이 그렇게 효자 노릇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나는 못해요. 성우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맞받았습니다. 그럼 아예 끼지 마. 형제 자격도 없는 놈. 그 순간 병실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후다닥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미약하게 눈을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남매는 모두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네 남매가 모두 침대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여시며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아, 아버지 말 좀 들어라. 네 사람은 모두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서로 싸우지 마라.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 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게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들만은 끝까지 함께해라. 아버지는 힘든 숨을 몰아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도 서로만은 지켜다오. 그게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네 남매는 모두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툼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싸우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지킬게요. 철수와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안도하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며칠 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네 남매는 아버지의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가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말씀 끝까지 지키자. 다시는 돈 때문에 갈라서지 말자. 영희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였어요. 철수도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막내 미정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서로 도우며 살아요.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 자식들아, 끝까지 함께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목소리가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 양심의 울림이었을까요? 내 남매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묘를 떠나며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 남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족의 사랑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크고 형제 간의 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성우, 영희, 철수, 미정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